안녕하세요. 오늘은 과도하게 이제 누군가를 모신다든가 받드는 것이 과연 얼마나 좋은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섬길 때 아주 정성을 다한다든가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모시면은 대접을 받는 사람도 보기 좋지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분들도 상당히 품격이 있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아주 그 깍듯하게 예의를 다해서 받드는 걸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. 그리고 참 복된 분들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절로 하는데,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적당해야지 너무 과하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좀 요란 떠는 것 같고 들쌀되는 것 같고, 그래서 이것도 썩 좋은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요 근래에 하게 됩니다. 저한테 이제 어떤 그 상담을 받은 어떤 여자 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분이 계셨어요. 이제 이 양반은 결혼도 했는데 박사과정에 이제 어느 여자 교수님을 모시면서 그분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논문, 토의라든가 뭐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모임을 갔는데, 그 교수님이 어느 특정 바게트의 어떤 디저트를 좋아한다는 거예요. 이거를 또 제자들이 이제 기가 막히게 파악을 해서 이게 당번을 정해놓고 디저트가 이제 만들어져서 나오는 시간하고 자기네 모임하고 이걸 어떻게 조율을 했는지 이제 라이드를 가서 그거를 픽업해서 오고 하는데, 이게 좋게 1시간 반 이제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런 거를 하다가 한다면서 법석을 떠는데, 그렇게 하다가 이게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. 접촉사고가 나니까 이제 상대방하고 뭔가 이게 보험회사 직원도 불러야 되고 뭐 실랑이를 벌려야 되는데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하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, 그러니까 이 보험사 직원이 지금 사고가 났으면은 그거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여자가 막 다른 것 때문에 더 허둥대니까 이 보험사 직원이 띵 하면서 뭐 이런 일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뭐 한마디 하는 거를 이제 듣고 저한테 와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, 저도 아유 그게 뭐 식사하고 나서 먹는 디저트 또는 뭐 커피와 함께 먹는 그 어떤 디저트를 아무거나 먹으면 어때요? 예? 꼭 그 교수님이 좋아하는 거 그거를 사다 바치겠다고 그 난리를 떨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.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모임에서 먹는 디저트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분이 좋아하는 어느 집에 식사가 있대요.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를 몇 명이 가는데 미리 준비를 시켜놓고 또 그 메뉴를 골라야 되고 이러면서 또 이게 법석을 떠는 거예요. 식사를 하러 가지 않을 때는 이제 시간을 아낀다고 하면서 도시락을 그 모인 사람들이 먹는데, 그 도시락도 어느 집게 더 맛있느니 그 집은 안 되느니 그래서 제가 주객이 더 전도됐구나. 그 모임의 취지는 이제 각자가 논문을 얼마만큼 준비해 왔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체크하고 논의하고 이래야 되는데, 그것보다 그 주변 것들을 더 신경을 쓴다고 난리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참 희한하다 그랬는데, 마침 저에게 또 상담을 받고 있던 어떤 여자가 이제 그분도 여자 대학교를 다녀요. 이제 다른 여자 대학교를 다니는데 그 당신네 학교에서는 좀 어떠냐 그랬더니 이 여성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여자 학교라서 그런지 자기네도 그렇다는 거예요. 자기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를 나오고 이제 대학원을 이 서울에 있는 여자대학으로 왔는데 그렇게 법석을 떨더래요. 그래서 몇 번 이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다가 이까짓 게 뭐라고 이거에 이렇게 내가 시간을 할애하나 싶어서 안 했대요. 그랬더니 그냥 그 선배들이 쟤는 좀 별나다, 이상하다. 그래서 상당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데, 그러든 말든
이제 개의치 않는다 그러는데 아마 그 교실에서 이제 그 지도 교수의 방에서 좀 별나게 취급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남녀공학인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는데 남녀공학인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가 좀 덜해요. 이제 이 남학생들이 좀 거칠게 별로 그런 거 개의치 않아서 그런지 여학생들도 이제 그런 것들에 이렇게 동화가 되어서 뭐 이 교수를 뭐 지극히 섬긴다든가 뭐 비율을 맞춘다든가 이런 게 덜한데 유독 여자들만 있는 데에서는 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? 왜 이럴까? 여자들이 더 이쁘고 아름답고 섬세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상하게 여자 학교에서 그런 게 더 심해요. 자,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어떤 이 고위직에 계신 신부님을 이제 배울 일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신부님을 뵙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마침 그 신부님이 어느 곳에 오신다 그래서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뵈면 됐겠구나 해서 그쪽에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. 자, 그런데 그 신부님이 딱 오시는데 수행 비서처럼 여성이 한 서너 명이 쭈르륵 따라와서 이 신부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수행 비서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분들은 이 신부님이 조금이라도 불편할까봐, 뭐 이렇게 굉장히 정말 자석이니 음식이니 뭐 교통이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제가 그 여성분들에게 둘러싸인 그 신부님을 보면서 저 불편하시지 않을까? 좀 소탈하게, 거리낌 없이 이렇게 좀 그 문신을 하고 싶지 않을까 했는데 그 신부님도 그런 여성들의 서비스에 길이 들었는지 굉장히 이 고고하고 무슨 권자에 계신 분 같은 이 처세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,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말았어요. 자, 이제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그 목사님이든 스님이든 신부님이든 이 신자들이 이제 이렇게 존경하고 받들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둘러치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봉쇄하는 것 같아요. 이래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. 오히려 이제 그런 분일수록 더 낮은 곳에 내려가서 사람들의 아픔이라든가 헐벗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얼어주셔서 이게 포교 또는 성교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자유롭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섬긴다라는 미명 아래 그분들을 이게 조금 부자유스럽게 하는 게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. 사실 그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이라는 그 대단한 성자께서도 평생을 걸식을 하시면서 사시지 않았어요. 이제 길을 다니시면서 나무 밑에 머물거나 그동안 임시로 이렇게 사셨는데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몸소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겠어요. 이런 것들이 더 이 사람들하고의 접촉이라든가 이게 이제 교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러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자, 이제 제가 이게 아주 오래된 기억인데 제가 늘 기억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. 제가 이제 이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 전에 그 동국대학교에 이제 청강을 다닌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있던 어떤 스님이 저보고 그 연등 이제 4월 초파일 전에 그 연등을 많이 절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. 그게 이제 큰 절에서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행사인데 그 연등 만드는데 한번 가볼래느냐 이래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좋지요 하고 하긴 스님을 따라서 큰 절에를 갔어요. 이제 지방에 있는 큰 절에를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4월 초파일 되기 전에 막 이 등들을 만드는 거예요. 그걸 만들어 놔야 이제 신자들이 왔을 때 뭐 10만 원 또는 20만 원, 뭐 5만 원 뭐 등등 하면서 이제 그 연등을
다니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분주하게 이제 등을 만들고 있는데 그 다음날 저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어느 방에 있는데 이제 스님들하고 방에 있는데 어느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좀 키가 커다란 분인데 그렇게 방에 들어오시는 거예요. 들어오셔서 이렇게 앉는데 이 옷 같은 데에 지푸라기가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웬 몸에서 이렇게 지푸라기가 달려 있지? 그래서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제 제자인 제가 아는 스님이 그 연세 드신 분에게 에이 스님 또 헛간에서 주무시고 오셨군요.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연세 드신 분이 그래요.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4월 초파일 전에 신자들이 많이 절에 몰려오니까 이제 그네들이 잘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던 거예요.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 큰 스님이 자기 방을 거기 신자들에게 내주고 자기는 그냥 그 헛간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그냥 꿈을 들이고 잠시 잠을 청했다가 이제 아침에 거기로 오신 거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참 큰 스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격의 없고 소탈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시니까 그렇게 기꺼이 헛간에 가서 주무시고 오시고 또 그래서 그런지 이 제자들도 이 스님을 막 이렇게 깍듯이 받드는 게 아니라 아주 이 편하게 그렇지만 아주 이렇게 이 정감 있게 그 자기네 은사 스님을 대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참 좋다 이런 적이 있습니다. 이제 그에 비해서 또 다른 어떤 스님은 캐비넷에 없는 게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신자들이 자기네들 일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 섬기는 마음으로 이 스님께 갖다 드린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스님 캐비넷은 정말 별별 게 다 있는 거를 제가 보고 웃은 적이 있어요. 오히려 낮은 데서 살기를 더 바라시는 분들에게 우리 신자들이 너무 섬기다 보니까 이거를 희한하게 만들었구나. 이런 걸 상당히 우리가 누구를 섬기더라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조금 썩 듣기 좋지 않은 이야기인데 미국에 있는 그 줄리어드 음악학교가 아주 유명하잖아요. 거기 선생들을 한국인 엄마들이 다 버려놨다는 말도 있었어요. 그게 뭐냐 하면은 한국인 어머니들이 자식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너무 극성스럽게 스승께 이게 이제 뭔가를 갖다 바치고 뇌물도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들도 뭐 이런 게 있느냐 하고 이렇게 엄격하게 배제를 했는데 그게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그만 그들도 그 단맛에 물이 들어서 그 선생들 다 버려놓은 게 한국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으니 이게 얼마나 좀 그래요. 그래서 정말 이참에 당부드리는 건데 우리가 누구를 섬기더라도 너무 요란스럽게 너무 좋게 너무 뻑적지근하게 하지 말고 이 마음으로 섬기지 이 물질이나 이런 거에 너무 그렇게 별나게 하지 말도록 하셨으면 합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.